안녕하세요, 발품남입니다. 오늘은 좀 가볍게 진행해볼까 해요. 얼마 전에 애플 맥미니 M4 기본형을 구매했는데요. 그러다 보니 문득 궁금해지더라고요. 가지고 있는 윈도우용 미니 PC가 이렇게 많은데 그 중에 맥미니 M4 기본형과 비슷한 가격대의 미니 PC를 찾는다면 이 둘 중에는 뭐가 더 좋을까? 갑자기 궁금해서 영상을 찍게 되었고요. 성능 하나만 보면 M4가 더 좋은 거는 많이들 아실 텐데 활용범위나 호환성, 추가 액세서리 등 사소한 부분까지 비교를 해보니까 의외의 결과가 많이 나왔는데요. 그래서 제가 갖고 있는 윈도우 미니 PC 중에서 가격대가 가장 비슷한 GMK-테크 넉박스 K21 미니 PC를 선택했고요. 약 80만원인 맥미니 M4 기본형과 90만원 안팎의 넉박스 K21 미니 PC, 한쪽은 작고 조용한 애플 생태계의 대표 주자고 다른 한쪽은 게이밍과 윈도우 호환성에 강점이 있는 미니 PC죠. 비슷한 돈이면 맥미니, 중미니 중에서 뭐가 나을까? 벤치마크 성능부터 활용 범위, 운영체제의 차이, 액세서리 확장성, 그리고 가격까지 하나씩 비교해 볼게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먼저 두 PC의 순수 성능을 수치화해 보겠습니다. 긱벤치 6, 시네벤치 R23, 3D 마크 세 가지 대표 벤치마크로 CPU와 GPU 성능을 비교해 봤는데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것보다 격차가 크지는 않았지만 그래도 역시나 맥미니가 좋았습니다. 근데 딱 한 군데에서는 넉박스 K11이 이기는 구간도 있었거든요. 맥미니 M4에 들어간 애플 M4 칩 싱글코어 성능 역시 강력했습니다. 긱벤치 6 기준 맥미니 M4의 싱글코어 점수는 약 3800점대로 K11의 2700점대보다 약 40% 높게 나왔습니다. 애플의 M4 시리즈는 현존 싱글코어 성능 최상위권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멀티코어 점수도 맥미니 M4가 약 15000점 수준으로 10% 앞서는 모습을 보여줬고요. 즉 가벼운 작업이나 일상 멀티태스킹에서는 M4 칩이 쾌적하고 빠릿함을 보여준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애플의 3나노 공정과 고효율 아키텍처 덕분에 전성비도 더 뛰어나고 말이죠. 다음은 CPU 렌더링 성능을 볼 수 있는 시네벤치 R23을 살펴볼게요. 이번엔 렌더링 같은 무거운 멀티스레드 작업 성능도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여기선 양상이 조금은 달랐습니다. 멀티코어 점수로 보면 넉박스 K11의 8945HS가 근소하게 우위를 보여줬어요. 수치상으로는 K11 쪽이 10% 남짓 높았습니다. 아무래도 AMD 칩의 16스레드 풀 활용과 최대 65W급의 TDP로 풀로드 성능을 끌어낸 결과가 아닐까 싶고요. 반면 싱글코어 성능은 시네벤치 R23에도 맥미니 M4가 이겼습니다. 약 20% 이상 맥미니가 높았죠. 요약하자면 3D 렌더링이나 영상 렌더링 등 장시간 CPU 풀로드 작업에서는 넉박스 K11이 다소 우위를 보일 수는 있겠지만 웬만한 작업에서는 맥미니 M4가 더 우세하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게다가 M4 칩은 더 낮은 전력 소모, 미친 최적화를 가졌음에도 다른 PC보다 높은 성능을 내는 걸 보면 전성비는 압도적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자, 게임 성능에 직결되는 그래픽 비교도 빼놓을 수 없겠죠. 다만 여기서는 두 시스템의 플랫폼 차이 때문에 약간은 복잡해집니다. 맥OS는 타임스파이나 타임스파이 익스트림을 돌릴 수가 없어서 크로스 플랫폼 벤치마크로 예상치를 비교해 봤는데요. 맥미니 M4가 9000점대 중반, 그리고 넉박스 K11은 6000에서 7000점대로 예상이 되니까요. 수치상으로는 맥미니 M4가 좀 더 우세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넉박스 K11의 타임스파이 점수만 봤을 때 이 정도면 내장 그래픽으로도 라이트한 3D 게임은 FHD 중간 옵션으로 충분히 구동 가능하니까요. 두 모델 모두 내장 그래픽만으로도 꽤 준수한 성능을 보여준다 평가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것만 보고 맥의 압승이라고 하기는 좀 어려운데 실제 게이밍에서는 좀 상황이 다르기 때문인데요. 일단 맥용 네이티브 게임 수가 적고 대부분 윈도우용 게임으로 나오기 때문에 성능 페널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맥 전용 게임은 극히 일부이고 반면 넉박스 K11은 윈도우 PC다 보니까 대부분의 게임을 그대로 실행할 수가 있습니다. 게임 호환성까지 고려했을 때는 K11이 훨씬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제 주관적인 의견을 덧붙여서 정리를 해보면 벤치마크 상으로는 CPU, GPU, 맥미니 M4가 우세했지만 상황에 따라서는 GMK-텍의 K11 미니 PC가 유리한 부분도 있었고요. 특히 게임에서 말이죠. 생각보다는 성능 차이가 그렇게 크지 않았다는 것도 좀 놀라운 부분이었습니다. 이 두 모델로 AAA급 게임이나 전문가급의 고사양 작업은 힘들겠지만 일반 라이트한 용도로 썼을 때는 두 모델 모두 충분한 사양을 보여준다 라고 정리할 수가 있겠네요. 근데 실사용 기준에서는 전력 효율, 발열, 소음 등까지 고려했을 때 전체적인 성능은 맥미니 M4가 더 좋다고 평가하고 싶습니다. 자, 벤치마크로 숫자를 살펴봤으니까 이제 실생활에서 두 미니 PC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 활용 범위에 대해서도 이야기해 볼게요.
게임, 영상 편집, 사무용, 인터넷 뱅킹 같은 업무까지 각 용도별로 두 제품의 적합도를 평가해 보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게임은 맥미니보다 넉박스 K11 쪽이 훨씬 유리합니다. 라데온 780M 내장 그래픽으로 롤 정도는 충분히 즐길만 하고요. 오버워치 2 같은 게임을 1080p 옵션 타협해서 돌릴만한 수준입니다. 게다가 K11은 후에 다룰 eGPU를 연결하면요, 그래픽 성능을 크게 끌어올릴 수도 있고요. 반면 맥미니 M4는 맥용 게임 타이틀 자체가 한정적이라서 게임은 크게 생각하지 않는 게 좋아요. 두 모델 모두 영상 편집 가능합니다. 단 전문가급의 8K 영상 편집 또는 4K 영상 편집이라도 레이어가 많거나 효과 그리고 색 보정이 들어가 있다면 버벅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두 제품 모두 효과가 많이 들어가지 않은 4K의 브이로그 영상 정도는 편집할 만해요. 실제로 저희 발품란에 올라가는 4K 영상들 있죠, 10분 내외의 4K 영상이라도 인코딩 할 때 살짝 버벅일 수는 있겠으나 서브컴으로서 한 번씩은 편집할 수 있을 정도다 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 둘을 굳이 비교해보자면 맥미니 M4가 좀 더 쾌적하게 영상 편집이 가능하죠. 맥미니 M4에는 전용 미디어 엔진이 있어서 4K 영상 편집, 프로레스 코덱 작업 등의 아주 뛰어난 가속을 보여줍니다. 파이널 컷 프로 같이 애플 전용 소프트웨어와는 찰떡궁합이고요. 게다가 맥용, 프리미어 프로 등도 애플 실리콘 최적화 업데이트가 된 지 꽤 됐죠. 물론 기본형이다 보니까 전문가급의 영상 편집까지는 어렵습니다. 제가 생각하기에는 색 보정하지 않고 효과가 많지는 않다면 4K 영상 편집까지는 가능하다고 판단하고요. 레이어가 많아지고 효과나 색 보정이 들어갈수록 코어 수를 올리거나 램을 업그레이드 시켜야겠죠. 사무작업이나 일반 용도로는 두 제품 모두 차고 넘치는 성능을 보여줍니다. 웹브라우징, 문서작업, 프레젠테이션, 스프레드시트 등의 쾌적한 성능을 보여주고요. 다만 회사 업무 환경에 따라서는 맥OS는 비호환 소프트웨어가 있을 수도 있고, 예를 들어 한글 문서를 다뤄야 한다면 맥보다는 윈도우가 아직까진 편하죠. 그런 게 아니라면 이메일, 일정 관리, 클라우드 작업 이런 거는 두 시스템 모두 좀 다르긴 해도 적응하면 둘 다 편하게 쓸 수가 있습니다. 인터넷 뱅킹이나 정보 민원 업무 이런 부분에서 맥 사용자의 고질적인 애로사항이 있었죠. 다행히 옛날과 다르게 최근에는 맥 OS에서도 크롬이나 사파리로 대부분의 은행 업무를 볼 수 있게 됐습니다. 금융인증서와 OTP 앱으로 대체되면서 상황이 좀 달라졌어요. 저도 제 주거래 은행 업무나 홈택스 계산서 발급 같은 거 웬만하면 맥으로 쓰고 있거든요. 그래도 아직 윈도우에 비하면 100% 호환되는 건 아닙니다. 제가 체감하기로는 아직 5에서 10% 정도 맥OS가 지원되지 않는 경우가 가끔 있거든요. 그래서 서브용으로 막 쓸 수 있는 윈도우 PC가 하나 더 있는 게 아니라면 사무용, 업무용으로 100% 활용하기에는 아직 맥이 부족한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업무를 본다고 했을 때는 넉박스 K11이 차라리 편하죠. 왜냐면 그냥 윈도우 11이라서 아무 웹사이트나 다 호환이 되니까요. 요컨대 한국 유저들의 인터넷 환경까지 고려했을 때는 윈도우 미니 PC인 K11이 호환성 면에서 마음 편한 선택입니다. 다음으로는 운영체제 자체의 활용도를 한번 비교해보고 싶은데, 이거 윈도우와 맥 OS의 차이를 하나하나 비교하게 되면 영상이 너무 길어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별도의 컨텐츠로 자세히 다뤄보도록 하고요. 오늘은 그냥 간단하게만 차이를 짚고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결국 사용자의 OS 선택은요, 자신의 용도와 환경에 좌우됩니다.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쓰고 있는 분들, 그리고 디자인이나 영상 작업을 한다. 그럼 맥OS를 썼을 때 최적화 덕분에 좀 더 쾌적한 작업 환경을 구축할 수가 있고요. 기업 업무 호환성과 게임, 잡다한 프로그램 다 사용하고 싶다. 그럼 윈도우 환경이 스트레스가 없을 겁니다. 실제로 써보면 OS가 다르다는 건 꽤 큰 비중을 차지하니까요. 이 부분은 본인 작업 흐름을 한번 떠올려 보시고 결정하는 게 좋아 보입니다. 두 제품 모두 아주 작은 PC인 만큼 주변 기기를 활용하면 기능과 활용도가 크게 확장됩니다. 작은 본체 하나만 놓고 쓰는 것도 좋지만 주변 기기를 어떻게 조합하느냐에 따라서 활용도가 배가 되는데요. 물론 액세서리를 추가할수록 가격도 같이 올라간다는 함정도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쓰고 있는 확장 액세서리 몇 개만 소개해 볼게요. 먼저 맥미니 M4 쪽입니다. 맥은 주변 기기의 활용도가 좋은데 문제는 액세서리들의 가격이 좀 비싸서 하나 살 때마다 가격이 확 올라간다는 점입니다. 맥미니는 기본적으로 본체 포트 구성이 좀 제한적인 편이라 맥을 쓰면 대부분 허브를 같이 구매하시죠. 무전원 허브가 가성비가 좋긴 한데 허브는 한번 구매할 때 제대로 된 모델이 저는 좋긴 하더라고요. 제가 칼디짓 E5를 쓰고 있는데 허브를 연결하면 썬더볼트 포트 확장과 각종 단자 추가가 가능합니다.
근데 제가 쓰는 게 썬더볼트 5 전용이라 좀 오버 스펙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 아래 등급을 구매하셔도 무방해요. 모니터 여러 대 연결이라든지 외장 SSD 연결, 이더넷 등을 독을 통해서 쓸 수 있으니까 확장성이 확 올라가죠. 지금 보이는 칼디짓 E5가 약 40만원 정도 하니까 맥미니 반값이긴 하네요. 그리고 오리코 미니 프로 알루미늄 도킹 스탠드, 맥미니를 쏙 끼워 넣는 전용 케이스 겸 헙으로 나온 모델인데요. 디자인이 맥미니와 완벽히 들어맞는 1:1 사이즈로 제작된 게 특징입니다. 그리고 오리코 미니 프로 케이스의 진짜 위력은 포트와 저장 장치 확장이 있어요. 내부에 M.2 SSD 슬롯이 있어서 최대 8TB까지 추가 스토리지를 달 수가 있습니다. 맥미니 기본형이 256GB SSD라 좀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여기다가 용량을 확 추가할 수가 있으니까 저장 공간 걱정 없이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게다가 전면에 USB-A 포트, SD, 마이크로 SD 카드 리더도 달려 있어서 부족한 포트도 채워줍니다. 이 모든 게 USB-C 포트 하나로 연결이 되니까 선정리도 깔끔하고요. 이건 SSD 미포함 모델이 6만원 정도, SSD를 추가하면 그 가격만큼 올라간다 보시면 됩니다. 제가 쓰고 있는 2TB 모델 기준으로는 30만원 정도 하네요. 이렇게 하면 맥미니 M4도 포트 부족이나 저장 공간 제약 없이 폭넓게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이 두 가지만 추가하더라도 가격이 한 70만원 정도 추가되니까 여기서 한두 개만 더 추가하면 배보다 배꼽이 더 클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넉박스 K11에 숨겨진 무기는 바로 이 GPU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지난 영상에서 자세하게 다뤘죠. 관심 있는 분들은 영상 하나에 길게 설명드렸으니까 영상 보고 오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오큐링크 포트나 USB4를 통해서 간단하게 외장 그래픽을 연결할 수 있고요. 그러면 평범한 내장 그래픽 미니 PC가 중급 게이밍 PC까지 몇 단계 업그레이드가 됩니다. 수치상으로 3-4배 그래픽 성능 향상이 돼요. 배틀그라운드, 사펑 2077 같은 게임들도 FHD 기준으로 높음이나 울트라 옵션으로 플레이 가능한 수준이 되고요. 3D 렌더링, 프리미어 프로, GPU 가속, 딥러닝 연산 등에서도 외장 그래픽이 있으면 큰 힘을 발휘하죠. 소개드렸던 ED, GP1은요 7600M XT가 내장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가격이 70만원대 중반으로 저렴한 편은 아니고요. 그래도 그래픽카드만 추가해도 메인 데스크탑 PC급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은 장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네요. 이제 가격 얘기 해보고 마무리할게요. 사실 성능과 활용도도 중요하지만 가성비를 빼놓을 수가 없죠. 맥미니 M4 기본형과 넉박스 K11 미니 PC 둘 다 100만원 아래에 나름 합리적인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만 세부적으로 뜯어보면 고려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맥미니 M4 기본형 기준으로 쿠팡에서 약 80만원 정도에 구매할 수가 있고요. 근데 이건 16기가의 램, 256기가 SSD 이 기본 사양일 때의 얘기고요. 맥은 램을 24기가나 32기가로 늘리거나 SSD 용량도 같이 늘리게 되면 가격이 확 올라가죠. 24기가 램에 1TB SSD를 구매하면 100만원대 중후반까지 갑니다. 그러니까 옵션을 올릴 분들은 업그레이드 비용도 감안해야 합니다.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맥미니는 M4 기본형이 가장 가성비가 좋아 보입니다. 맥북 프로나 맥 스튜디오는 다른 얘기고 맥미니는 딱 기본 옵션으로 썼을 때가 가장 가성비가 좋은 것 같아요. 기본 옵션으로도 사무 작업은 충분하고 적당한 영상 편집까지 가능하니까요. 맥미니야 뭐 M1 때부터 가장 가성비 좋은 맥으로 불렸고 M4로 세대가 바뀐 지금도 비슷한 가격에 더 빨라진 성능을 제공해 주니까 가성비는 좋죠. 다만 실제 체감 가격은 맥을 쓰다 보면 이것도 사야지, 소프트웨어도 사야지 하다 보면 생각보다 꽤 많은 추가 지출이 생길 수 있다는 점, 이 점은 좀 참고하시고요. 넉박스 K11은요 쿠팡에서 약 90만원 내외에 팔리고 있습니다. 이 제품 또한 가격 매력은 충분해요. 기본 32기가 메모리, 1TB SSD가 포함되어 있어서 스펙 대비 가격은 맥미니보다 더 좋습니다. 맥미니 M4의 최대 옵션 가격이면 오히려 K11은 기본 32GB, 1TB SSD 옵션에 여기다가 eGPU를 추가하고도 맥미니 M4 최대 옵션 가격이랑 비슷한 가격으로 구매가 가능합니다. 뭐 램만 봤을 때는 윈도우 램, 맥에 들어가는 램을 절대적으로 비교하기에는 좀 애매한 감이 있는 건 저도 알고 있는데 SSD 용량만 보더라도 K11 미니 PC가 더 가성비가 좋죠. 추가로 듀얼 랜, M.2 슬롯 확장성도 K11이 더 좋은 편이고요. 이 모델도 맥 OS처럼 기본 윈도우 11 라이선스가 포함되어 있고 말이죠. 단순 가격만 놓고 비교하면 맥미니 M4 기본이 80만원, K11이 90만원이지만 실제 체감 성능이나 확장성까지 고려를 해보면 가성비는 K11이 좀 더 좋아 보입니다. 다만 한 발 더 나아가면 중고 가치로 봤을 때는 맥미니 쪽이 좀 더 나아 보여요. 당근마켓 같은 곳에서 중고 거래를 할 때는 맥미니가 훨씬 가격 방어가 잘 될 것 같고요.
AS는 애플이 1년 글로벌 보증을 해주고요. K11은 국내 병행 수입 업체 보증이기 때문에 AS 부분에서도 애플이 좀 더 나아 보이죠. 그러니까 개인이 추구하는 방향에 따라서 좀 다르게 평가가 될 수 있겠네요. 참고로 이번 영상에서는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는 답을 내려드리기보다는 상황에 맞게 합리적인 선택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려는 목적이 더 크니까요. 여러분의 취향과 용도에 맞게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맥미니 M4와 넉박스 K11 윈도우용 미니 PC를 여러 방면에서 비교해 봤습니다. 결론적으로 절대적인 우위는 없었습니다. 어떤 부분에선 윈도우용 미니 PC가 좋았고 맥미니가 좋은 부분도 많았죠. 자, 그래서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무리해 볼게요. 한 줄로 요약하자면 개인의 필요에 따라 갈린다. 어찌 보면 좀 뻔한 답변 같지만 각 상황에 따라 어떤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인지를 정리해 드린다면 미니 PC를 구매하는 데 있어서 분명 도움이 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열을 가리기보다는 어떤 용도라면 이 모델을 추천드린다, 이런 방식으로 말씀드려 볼게요. 먼저 맥미니 M4는요 주로 생산자, 크리에이터 분들에게 강추합니다. 조용하고 컴팩트한 디자인에 강력한 M4 칩의 퍼포먼스까지 영상 편집, 음악 작업, 프로그래밍 등 애플 생태계에 최적화된 작업을 한다면 맥미니가 답이에요. 전력 소모도 낮아서 하루 종일 켜놔도 전기요금 부담이 적고 작은 폼팩터지만 발열 관리도 잘 됩니다. 또한 아이폰이나 아이패드를 쓰는 분들은 맥과 연동해서 생산성을 극대화할 수도 있죠. 한마디로 감성과 생산성 둘 다 잡고 싶다면 맥미니로 가시면 됩니다. 반면 넉박스 K11은 윈도우 환경이 필요한 유저나 게이머분들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뛰어난 멀티코어 CPU 성능과 확장성도 갖추고 있으니까 휴대하면서 한 대로 이것저것 다 하고 싶은 분들께 최적이에요. 예를 들어서 회사에선 업무용, 집에서는 게임 용도로 쓰고 싶다, 그런 분들이 K11을 활용하기 좋겠죠. 내장 780M으로 가벼운 게임도 가능하고 추후에는 eGPU를 연결해서 PC 게임을 즐길 수도 있으니까요. PC 부품을 만지기 좋아하고 윈도우 커스터마이징을 좋아하는 분들이라면 맥보다는 이런 미니 PC가 더 성에 차실 겁니다. 그러니까 유연성과 호환성이 최우선이라면 K11을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너는 뭘 선택할 거냐? 제 개인적인 선택을 말씀드리면 저는 영상 편집과 맥 OS 친화적인 작업을 많이 해서인지 맥미니 M4 쪽에 한 표를 던지고 싶네요. 맥미니 M4를 써보니까 작지만 맹렬한 성능과 맥 OS의 편리함이 정말 만족스러웠습니다. 결국 정답은 사용자의 환경에 따라 다르겠지만 어느 쪽을 선택해도 저는 가성비는 둘 다 괜찮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영상을 보시고 나면 한쪽으로 많이 기울어져 있는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여러분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여러분은 어느 쪽을 고르시겠나요? 댓글로 의견 남겨주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득템하세요. 고맙습니다.